자, 반갑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2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샘플 강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실질적인 이제 그 과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1회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1회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2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앞으로 공부하는 데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1회 시험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위주의 내용이 나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좋은 성과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들 단답형, 그 짧은 지문의 어떤 간단한 답을 찾는 그런 지문의 형태의 어떤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크게 좀 낭패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지 2회 시험도 이렇게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시험을 보시면 뭐 예전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접수 인원이 원래는 16,000명 정도가 됐었어요.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시를 못 하게 됐죠. 시험 자체를 실시를 못 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취소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응시 자체를 안 하신 분들, 그런 취소하거나 연기하신 분들, 그런 걸 빼고 총 8,837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합격자가 2,928명인데 합격률은 약 3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자격증 시험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회 시험이라서 뭐 사실 합격률이 이 정도였고, 뭐 2회, 3회, 4회 이렇게 넘어가면 합격률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합격률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단순히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일단 합격률은 33%인데 뭐 합격자의 어떤 분포를 보시면 30대가 25%, 20대가 18%, 그리고 회사원이 한 46%,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28% 이렇게 되는데, 뭐 대부분 이제 회사원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래서 뭐 2회 시험도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여기에 신청해서 이제 시험을 못 쳤던 분들이 한 반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또 치실 분들, 이렇게 따지면 2회 시험도 뭐 통상 한 7, 8천 명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합격률도 뭐 1, 2회 시험 정도까지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요 인원 안에 들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뭐 분석이라고 해서 뭐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출제 범위는 뭐 제가 예상했듯이 전부 다 화장품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지침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벗어난 시험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기본적으로 화장품 법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그리고 지침들, 이런 거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 읽고 이해하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갔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법 위주의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죠. 법 위주의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교재의 책들에 보면 그냥 문제 형식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요번에 폭망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 조문, 지문을 읽는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문제를 해석하고 읽고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우리 100문제죠. 제가 지난 강의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100문제인데 한 문제당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문제당 1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1시간 40분이에요. 1시간 40분이고 나머지 20분들 답안 체크하고 뭐 마킹하고 점검하고 하는 시간, 그렇게 되면 빠듯해 버립니다. 1분씩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보통은 짧은 지문들은 30초 내에 보통 푸셔야 돼요. 30초 내에 푸셔야 되고, 긴 지문은 뭐 2분 3분 고민을 하더라도 그거는 뒤에 제껴 놨다가 뒤에 고민을 하셔야지,
중간중간에 그 문제 하나에 뭐 3분, 4분 매달려 버리면 사실은 이 시험은 낭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들이 조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읽어 보셔야 돼요. 법 조문을 자주 읽어 보시고 법 조문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머릿속에 다른 단어가 탁 나왔을 때는 틀렸다고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회 시험을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시험 현장에 이렇게 갔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입장에서는 크게 지문이 긴 건 아니에요. 아닌데 대다수의 그 수험생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문이 너무 길더라. 말을 뭐 비비 꼬아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지문이 이런 법 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긴 지문을 읽는 연습, 그리고 긴 지문을 독해내는 그런 연습, 그런 연습들이 좀 연습이 사전에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반드시 법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한 달 좀 남겨놓고 뭐 외운다든지 또는 문제풀이 형태로 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 점검을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문제풀이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문제 많이 풀어도 문제 유형이 바뀌어버리면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원료 및 함량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데 그 많은 원료를 어떻게 다 외울 것이냐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포기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포기하신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점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원료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그 원료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함량, 사용 한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많은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원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것도 천연 화장품에서 쓸 수 있는 보존제냐 아니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막 일부러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쭉 반복해서 공부하시다가 용어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막판 한 달 정도는 외우는 어떤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와 못 외우는 거의 차이에서 보통 최소 100점에서 200점 차이가 나버립니다. 내 수준이 예를 들어서 600점이라면 마지막에 잘 외우시는 분들은 750에서 800점 나와요. 내 수준이 700점이라면 잘 외우시는 분들은 막판에 뭐 예를 들어서 850점, 900점까지 나옵니다. 근데 내 수준이 700점인데 외우지를 않았어요. 그럼 70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500점인 사람은 500점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런 원료나 함량에 대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답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번 1회 시험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한 부분이에요. 지문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원료 및 함량에 대한 그 많은 원료와 함량을 어떻게 다 외우냐에서 포기해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험을 크게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출제 범위가 법령과 관련된 곳에서 거의 95%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실제 시험에서 그 단답형으로 나왔던 멜라노사이트라든지 멜라노손 같은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일부 이제 그 모발 쪽에 나왔던 거, 목 안에 어떤 그 구조 있었죠. 그런 내용들. 그런 건 몇 개는 이제 피부 관련되는 뭐 문제들이었지, 나머지는 거의 다 95% 이상은 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지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공부가 잘 안 된 분들, 특히 이제 그 타교재에서 문제 형식으로 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론이 배제된 어떤 문제풀이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관계없겠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왔을 때는 답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교재들 중에 타 교재들의 어떤 성격을 보니까 뭐 대체로 이제 보면 이론을 배제하고 문제풀이 형식으로 뭐 나온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800문제, 1000문제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면 다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된 책들이 많죠. 예, 그런 문제를 풀고 그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서
풀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뭐 피부 관리사나 이런 시험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피부 관리사라든지 이런 쪽 시험 보시면 뭐 제가 그렇다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비교를 내보면 시험 문제와 그 지문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도 뭐 한 줄도 채 안 됩니다. 한 줄도 채 안 되고 답도 단답형 형태의 그냥 짧은 답들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다 법을 위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돼요. 지문 자체도 길고 문제도 길고 지문 자체도 길어요. 그래서 이런 법 쪽에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교재를 잘 선택하셔서 보셔야 되고, 실제 법령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어떻게 타 교재에서는 법령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많이 시간을 뺏겨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한 지문 위주의 문제 형식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는 우리 시험에 대응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문제풀이 위주 형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책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뭐 하나도 안 나오지는 않았겠죠.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지문이 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이제 멘탈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시험장은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하죠. 뭐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능력 발휘를 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이런 경향은 시험에서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면 이제 뭐 어려워졌으면 더 어려워졌지 이 난이도에서 더 쉬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낼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미 나왔던 문제들을 똑같이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시험지를 안 줬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유형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또 기억을 해내서 이렇게 유추해서 기출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나올 거고, 나오다 보면 자꾸 이제 안 다루었던 부분을 또 다루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차가 갈수록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2회 시험까지는 요 어떤 난이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 보지 마시고 시험 저 한 달 전까지는 요 법령집을 위주로 해서 정독해서 자꾸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쭉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한 지문 한 단락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딱딱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지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외울 수는 없어요. 그 지문을 딱 봤을 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그 안에 단어를 바꿔 놓더라도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회 시험을 준비해서 출판되는 교재에서는 한 단락이 끝나면 그 한 단락에서 중요한 지문들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뒤에 그 지문들을 쭉 연습 문제 OX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법령집을 조금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회 시험에 나왔던 실제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유형을 한번 보시면 물론 1회 시험에 이렇게 100% 똑같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재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게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읽고 1분 내에 사실은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어때요? 문제 읽고 문제의 의미가 이해를 못하고 지문을 읽어도 옳은지 그런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이런 지문의 형태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보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제 행정규칙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 행정규칙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잘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 풀이 형태로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아마 처음 접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법 조문을 잘 읽었냐 못 읽었냐에서 차이가 나는 게 풀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어렵다 하더라도 한 1분 30초 내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사전에 조금 되셔야 된다 하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제 보기를 주고 거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1회 시험 때에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2개 정도 고르는 거예요. 3개, 4개까지 고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 2개 정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르는 문제들, 요런 것들도 역시 요거는 이제 CGMP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 CGMP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CGMP 내용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CGMP 내용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다른데 문제풀이 형태로 막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사실은 손을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다행히 보기에서 한 2가지 찾는 거,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한 3가지, 4가지 찾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사실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의 성분과 함량이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왔죠. 또는 이제 보존지에 찾는 것, 또는 사용 금지인 원료가 뭐냐,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원료에 대해서 일단 모르면 원료의 종류와 그리고 용도, 그리고 사용 한도 또는 함량을 모르면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간단한 지문이지만은 요거는 지식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외워야 되고, 1회 시험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조를 해 주는 것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2회 시험을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단답형 문제로 나왔던 거죠. 단답형 문제로 나왔는데 이런 보기를 주고, 이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인가 해서 요거는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하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화장품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화장품 법을 법 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에 대한 과정이다. 요 과정에 대한 요거도 역시 위해 평가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도 역시 화장품 법과 관련되는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임의 행정규칙, 요런 쪽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유형의 어떤 문제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화장품 법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요렇게 이제 넓혀서 보셔야 돼요. 자, 요런 그 1차 시험의 어떤 그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해서 제가 그 교재를 다시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그 삭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법령 관계되는 거에서도 기존에는 책을 3권으로 했었는데 한 권으로 다 통합을 했어요. 한 권으로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한 위주로 일단 법령집을 다 묶어 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제가 2회 시험도 확신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 법령집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법령집에 대한 공부가 조금 되고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요약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급하신 분들은 요약 정리를 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이 알게 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법령집을 보기에는 사실 조금 시간상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요약 정리 문제집으로 가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법령집을 위주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문도 익히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핵심 요약 정리 문제풀이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2개를 법령집하고 요약 정리 문제집하고 2개를 4월 지금 7일부터 지금 이제 그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점, 그리고 뭐 제 블로그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 있죠, 쇼핑몰 사이트라든지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데,
그리고 제가 동영상 강의하고 있는 요 현재 에어클래스에서도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말고 다른 책을 또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두 권이면 충분해요. 요 두 권이면 충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뭐 한 2, 3% 예를 들어서 10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뭐 95% 이상은 이 책 범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담하건대 두 권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달라지는 거지, 책이 안 좋아서 뭐 공부가 덜 됐다, 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뭐 제 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때 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요약 정리집만 가지고도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합격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핵심 요약 정리를 가지고 하신 공부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요약 문제집 구매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 카페 회원들하고 해서 우리 에어클래스 회원들하고 해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 한 250문제 올려드린 거 있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똑같은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그런 어떤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후 문제들도 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것을 유추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최소한 200문제 이상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회원들한테 뭐 그거는 무료가 될지 유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회원들한테 직접 시험 전에 한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과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못해도, 그러니까 조금 내가 공부 능력이 좀 더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노력을 많이 못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한 700점대, 공부를 조금 그래도 중간급 이상으로 해오셨던 분들은 한 800점대,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지적 어떤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900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번 1회 시험 때도 그 제 수강생들 중에 이제 800점대, 900점대까지 다양하게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요 정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뭐 800점대는 뭐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실제 내용은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법령집이에요. 법령집의 내용인데, 요런 법 조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체크를 해놨어요. 해놨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읽고 공부하시더라도 이 조문을 읽고 혼자 요약하기 힘든 부분들은 제가 요약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핵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렇게 또 1회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1회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법 조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1회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고,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세세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쭉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요약 정리 형태로 넘어가시면 뭐 800점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 조문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문 연습할 수 있도록 각 지문에 대해서 이제 OX, 그러니까 요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거를 지문을 읽어보고 요 말은 요 지문은 틀렸다, 요 지문은 맞았다 하는 거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놨으니까 법 조문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문 연습 그 단락에서 해보시고, 지문 연습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문을 읽어봤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앞에 법조문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건 앞에 법조문을 읽었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문 연습 문제를 봤는데 전혀 이게 OX 문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법조문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셔서 다시 연습을 하시는, 요게 이제 연습이 조금 되면 실제 우리 시험에서 지문이 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때요? 바로바로 답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승패가 좌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뭐 전국 서점에서 다 구입이 가능하고, 네이버 쇼핑에 그 스토어팜이라고 있죠. 스토어팜에서도 가능하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 에어클래스에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그 쇼핑몰 러브숍이라고 비누 재료 관련되는 곳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개인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인 서점이나 인터넷은 4월 9일 한 이후부터 구입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2회 시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2회 시험을 지금 대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회 시험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시험 1개월 전후로 나누시면 돼요. 시험 1개월 전후로 나누셔 가지고 1개월 전에는 법령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지문들을 익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지문들을 안 읽어 놓으면 나중에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 읽고 답 찾아내는 이 독해력이 떨어지면 문제의 의미도 모르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문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성 원료, 사용상의 제한 원료, 사용 금지 원료, 종류 및 함량, 요런 것들을 반복해서 자꾸 눈에 익히셔야 돼요. 눈에 익히시는데 눈으로만 쓱 읽고 훑어보고 가시면 안 돼요. 훑어보시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셔야 나중에 그게 자기 지식이 되지, 눈으로만 읽고 가버리면 소리 내어서 그걸 기억해 보라고 하면 못 해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원료들은 소리 내어서 암기하면서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그때 마지막에 쫙 외우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거를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외운다고 해서 그게 마지막 시험 날짜까지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시면 공부하는데 너무 지쳐요. 지치고 하니까 1개월 전까지는 눈으로 자꾸 익히시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는 단어로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는 단어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어느 용도에 쓰이고 함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사용 한도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외울 때는 그거를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그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법령집 위주로 해서 뭐 1개월 전까지는 한 2, 3회 정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지문을 반복해서 익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건 아까 제가 법 단락 끝나면 지문 연습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문제풀이보다는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시험 치기 한 1개월 전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암기하는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점수가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0점에서 한 200점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준이 예를 들어서 600점 되었다면 이 마지막 한 달에서 실질적으로 한 200점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700점대 정도의 어떤 수준만 나와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이왕 하시려면 800점대 이상으로 그저 여유 있게 합격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핵심 요약집으로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때는 이제 핵심 요약집으로 해서 식약처 세부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요 앞부분은 식약처 세부 기준으로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식약처 세부 기준이라는 게 이 법 위주에 있는 문제들을 부분 다 쪼개 놓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식약처 세부 기준으로 시험 나왔는 뭐 예를 들어서 1-1은 뭐 1-2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 법 전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식약처 세부 기준에 맞춰서 암기하고 실전 연습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한 2회 정도 모의고사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는 아직 좀 결정을 안 했지만은 뭐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자격증 시험 치는 것처럼 OMR 카드로 이렇게 뭐
전산 처리해서 채점해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일정 날짜가 되면 등기 우편으로 문제를 보내주고 본인이 시간 맞춰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지 공개해주면 그 답지 맞춰서 점수 체크해 보시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제가 진행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차후에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서 시험 당일 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문제 풀었을 때 좀 틀렸던 거 있죠. 틀렸던 것들은 다시 체크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형광펜 가지고 막 끄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되면 책이 전부 다 형광펜이에요. 다 형광펜 색깔이 되어버리면 어느 게 중요한지 어느 부분을 나중에 체크해서 봐야 되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그냥 연필로 하세요. 샤프 연필로 해서 지울 수 있는 거 있죠. 샤프 연필로 해서 쭉 읽어보시면서 조금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샤프 연필로 별표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보실 때는 이제 파란 펜이나 빨간색 펜 같은 거 있죠.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실 때는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쫙 그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쭉 정리하더라도 형광펜 되어 있는 부분만 쭉 체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책 한 권이 전부 다 형광펜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리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는 연프나 샤프 펜슬로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제가 왜 자꾸 이제 화장품 법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법 체계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면 실제로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 순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에서 행정규칙,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행정규칙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식약처에 가시면 이제 각종 뭐 고시라든지 그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복합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화장품 법의 이해, 그리고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완벽하게 해 놓으시면 95% 이상은 그냥 다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법을 위주로 해서 시행령은 사실 볼 거는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없고, 화장품 법이 기본이고, 시행규칙이 대부분 이제 우리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요런 쪽 내용들이 다 시행규칙에 많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일단은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고시들이 있죠. 고시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부가적으로 또 더 추가를 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법의 이해 전체를 이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식약처 세부 기준으로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은 자연스럽게 다 반복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실 때 이 법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법과 그 다음에 행정규칙, 고시들, 요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공부하실 때 시험의 비중을 그러면 과목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그 식약처 세부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과목이 뭐야? 화장품 법의 이해죠. 두 번째 과목이 제조 및 품질 관리. 세 번째 과목이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 네 번째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예요. 그리고 비중을 보면 화장품 법의 이해가 10%고 100점이고 10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250점, 세 번째 과목이 250점, 네 번째 과목이 400점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중이 높으니까 이거를 따로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의 내용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화장품 법의 이해 전체 법조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등한시하고 요것만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부분적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화장품 법의 이해라고 하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각종 고시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유통 화장품에 관계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고 맞춤형 화장품에 관계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는 시험에서 비중은 이런데 실제 공부의 어떤 비중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공부의 비중은 학습 비중은 여기에 40%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품질 관리 25%,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 25%,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은 10%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고 화장품 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 관리,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요 과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목이에요. 따라오는 과목인데 이 공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 법 체계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목별로 따로따로 과목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비중이 큰 과목을 공부하려고 자꾸 이 책을 찾으세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이해의 책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에서 맞춤형 화장품 쪽으로 부분적으로 일부가 내용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과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장품 법에 의해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각종 고시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화장품 법과 시행규칙을 비중을 40% 두시고 그 다음에 CGMP라든지 각종 고시들 있죠. 행정규칙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한 50% 정도 비중을 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10%요 빠지는 것만 일부 이제 피부 관련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발 관련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법 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 중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일부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 비중이 40%니까 저거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공부가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되니까 반드시 화장품 법에 의해 시행규칙 이런 것들 법 쪽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비중을 한 40% 이상 비중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나중에 이 과목은 그냥 그저로 얻어 걸리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수 비중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과목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 과목은 거의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외 시험부터는 뭐 실기 시험이 들어간다 막 이런 말들이 있다고 저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실기 시험 없습니다. 실기 시험 없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 13일 날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8조의 4에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화장품법의 시행규칙 찾으셔서 읽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제 그 법령집 있죠? 법령집에 시행규칙 8조의 4 찾아보시면 요 내용들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관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서 최소한 1회는 친다는 거예요. 1회는 치고 기본적으로 저번에 시각처에서 우리 그 뭐 어떤 포럼이나 이런 거 할 때 1년에 2번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2번 치는데 일단 법에서는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이니까 한 번이도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 방법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7월 초까지는 시험이 없다 하는 게 바로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법에 따르면 90일 전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초잖아요. 그러면 90일 전이면 7월 초에는 시험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7월 한 중순 넘어가야 지금쯤 공고가 되어서 7월 중순쯤에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뭐 7월 초에는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시험 일정이 이제 잡히겠지만은 뭐 보통 한 7월 중순이 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는 지금 8월에 치기로 돼 있었죠. 원래는 8월에 치기로 돼 있었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 대구 지역만 시험을 취소를 했죠. 취소를 하면서 조기에 당겨서 실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이 잡혔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강도 높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차후 2차 시험에 대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식약처에 주기적으로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격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실기 시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일부 학원이나 일부 뭐 강사들이 향후에 이제 자격 시험이 실기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요번에 꼭 수강을 해서 강의를 들으라, 이런 어떤 지금 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뻥입니다. 법조문을 바꾸지 않고는 필기시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법조문을 바꾸려면 최소한 입법 예고가 돼야 될 거고, 그죠? 그 전에 또 어떤 자문도 구해야 될 거고, 입법 예고돼야 될 거고, 또 실제로 그게 이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3개월 만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뀌려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바뀐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법에서는 필기시험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실기시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차후에 뭐 실기에 대한 부분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매년 이제 교육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되죠.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하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 뭐 이런 바뀌는 법령이라든지 또는 실기에 관한 부분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실기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을 보시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과목은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은 맞춤용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바. 그래서 이 네 번째 과목은 이 세 개 과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에서 맞춤용 화장품만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2, 3 과목에 대한 공부가 90%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나머지 10% 요거는 보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합격은 전체 평균 60% 이상, 즉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불합격의 어떤 기준은 뭐냐면 전체 평균이 60%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각 과목에 과락 있죠. 40%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락 자체가 돼서 아예 불합격이 돼요. 실제로 뭐 우리 회원들 중에 뭐 어떤 분은 점수가 상당히 잘 받으셨는데 뭐 한 790점 받으셨는데 그 화장품 법에 의해서 어떤 뭐 마킹할 때 실수를 하셨는지 과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합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연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 관련 시험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은 일단 그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격증 접수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과 관련되는 공지,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될 게 이 두 개예요. 법제처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식약처 홈페이지. 그래서 법제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면 여기에 이제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물론 이제 제가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도 체크를 해서 법이나 시행규칙, 시행령들 또는 각종 행정규칙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서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 또는 이제 동영상 교육의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 요 부분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내용들을 이렇게 다 검색을 해서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두 개를 다 묶어서 법령집으로 하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 강의하고 있는 요 에어클래스에 가시면 동영상 교육 강의 관련 질문 및 답변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관한 교육은 제가 요 A 클래스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여기에서 들을 수가 있고, 뭐 간단한 소개 강의라든지 그런 거는 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안내 소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전체적인 거는 요 A 클래스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출판 교재 관련 정오표, 뭐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바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간혹 뭐 답을 체크를 잘못 해놨다든지 또는 오타가 있다든지 또는 내용이 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법이라든지 시행규칙, 그 다음에 행정규칙,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어떤 책이 출판되고 나서 시험 치기 전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법이라든지 각종 그 가이드라인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 정오표에다가 내용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책을 또 보시는 분들은 요 정오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오표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법제처나 시각처에 들어가서 매번 자료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날짜 확인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또는 법조문 어디가 바뀌었는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난 1회 시험 때도 그래요. 1회 시험 때도 저는 시험 치기 한 이틀 3일 전까지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계속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공지도 해드리고 또는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뭐가 갑자기 막 새로운 자료들이 막 오고 이러니까 막 놀래세요. 놀래시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것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제 바뀐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에 이제 출판된 책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한번 출판되고 나면 다음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그 내용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죠. 안 되고 시험은 이미 바뀐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빠지지 않고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 공지를 해 드릴 거니까 그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뭐 1회 시험 합격하고 뭐 우리 학생들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조금 첨부를 해봤습니다. 교환으로 다운받으시면 요거 뭐 근데 이 강의는 교환 다운받지 마세요. 뭐 안에 내용을 보고 공부해야 될 건 아니니까 에어 클래스라든지 제 카페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 합격 후기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많은 분들이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식으로 출판은 했지만은 대형 서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제 블로그와 에어 클래스와 이제 스토어팜 위주로 책을 판매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책을 찾아보신 분들은 제 책을 봤지만은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 책을 사실 잘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책들을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셨을 건데 대다수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책을 못 봤으면 합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뭐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꼭 뭐 제 자랑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내용을 제가 고민을 해서 기존의 어떤 그 틀에 박힌 그런 어떤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맞는 어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책을 열심히 보시고 뭐 꼼꼼하게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 하시면 제가 충분히 시험 치는 데까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제가 충분히 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새벽 2시, 3시에도 답변 올리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어클래스 동영상 듣고 있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밤늦게 공부하다가 새벽 2시 대가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던데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치기 한 달 전에는 제가 그냥 뭐 한 3시 전에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매번 동영상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바뀌는 부분 동영상들은 또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답변 달아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2시, 3시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도 별다르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저도 그만큼 또 보람이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왠지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강의를 들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믿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강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는 어떤 형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체크해서 정리를 잘 하신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800점 이상은 아주 무난하게 나옵니다. 무난하게 나오고 합격하는데 뭐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그냥 뭐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후에 그 강의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샘플 강의고, 요거는 이제 뭐 강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2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냥 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일단 수요일부터 이제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4월 8일 수요일부터 강의가 올라가서 핵심 이론 강의들이 있죠. 그 기본적으로 법과 관련되는 이론 강의,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임의 행정규칙, 그리고 이제 각종 고시들, 요런 내용들은 전부 다 4월 말까지 이론 강의는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가 거의 이제 우리 강의의 거의 다 핵심이에요. 요게 이제 4월까지 다 올라갈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식약처의 그 과목별로 세부 기준이 있어요. 그 세부 기준에 맞춰서 요약 정리한 게 5월 중순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말 전에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과정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은 대략 한 500문제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풀이를 해드리는데 너무 쉽고 그냥 혼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빼고 한 500문제 정도 추려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풀이를 쭉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까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치기 한 2주나 한 열흘이나 뭐 보름 전에 한 2회 정도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뭐 일단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무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용지값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로 다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차후에 그 기간을 좀 잡아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지 산출해서 뭐 그거는 제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종 점검해서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해서 이제 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전반적인 소개는 이것으로서 정리를 하고 4월 8일 이론 강의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